반갑습니다. 찬이쌤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2021학년도 세계지리 수업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선생님 유튜브 영상을 본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먼저 인사를 하게 됐네요. 선생님은 학교에서 지리를 가르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랑 1년 동안 이렇게 온라인에서 세계지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건데요. 그 오리엔테이션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을 모아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지리 주요 Q&A 모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찬희쌤이라서 실제 본명이 찬희는 아니에요. 찬희예요, 찬희. 네, 발음하기 어려워서. 네. 찬희쌤 이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학교 복도에서 만나면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Q&A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 세계지리라는 과목을 이제 선택해서 수업을 듣게 됐는데요. 모든 나라 이름하고 산맥 이름, 강 이름 이런 거 다 외워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답은 뭘까요? 다 외워야 될까요? 답은 아니옵니다. No! 이걸 왜 외워? 물론 외우면 도움은 돼요. 당연히 외우면 도움은 돼요. 그러나 나라 이름, 산맥 이름, 강 이름을 외우는 거는 우리가 배우는 세계지리의 초점이 아닙니다. 자, 선생님이 직접 작년도 수능 기출문제를 갖고 왔거든요. 한번 살펴보시죠. 자, 작년도 수능 1번이에요. 자, 지금 문제를 풀자는 게 아닙니다. 수능이 의도하고 있는 바가 뭔지를 파악해 보자고요. 자, 수능에서요. 표는 가다 국가 지리 정보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자, 가다 국가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자, 보기를 보세요, 여러분. 보기를 보세요. 보기에서 가다에 나라 이름을 묻고 있나요? 전혀요. 나라 이름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뭘 물어보고 있나요? 학생, 이 나라 어디 있게? 아프리카에 있게? 이런 거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보 보고서 해석할 줄 알아? 이런 거 물어보고 있네요. 나라 이름 안 물어보고 있네요. 다른 문제도 또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수능 문제 6번이에요. 자, 여기 지도를 보니까 이게 A, B, C 체크가 돼가지고 나라 이름을 물어볼 것처럼 하고 있지만 읽어볼게요. 가나 국가의 국가 내 갈등을 나타내고 있대요. 가나 국가의 갈등? 자, 여러분들 이제 이 내용을 읽고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지를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나라 이름 안 물어봅니다. 나라 이름 안 물어봅니다. 네, 또 볼까요? 자, 다음 가다에 해당하는 국가를 고르래요. 자, 국가의 나라 이름 물어보고 있나요? 아니요. 나라 이름 안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 나라 국기들 보고 그리고 이 나라의 설명들 보고 특징을 찾은 다음에 이 나라가 어디 있게를 물어보고 있어요. 어디 있게? 어디 있게를 물어보고 있네요. 또 볼까요? 이거 13번이에요. 이건 아예 나라 이름 주고 있어요. 아랍에미레이트는, 사우디 아라비아는 나라 이름을 주고 있어요. 근데 뭐 하래요? 이 서남아시아 국가 지역이 지금 어떤 정책을 피고 있는지 찾아보래요. 그거예요. 그게 핵심이야. 다음 문제도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종교 문제입니다. 종교 문제인데요. 가나다 국가의 나라 이름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는데 학생, 가나다 국가가 무슨 종교 믿고 있는 줄 알아? 물어보고 있어요. 나라 이름을 하나도 안 물어보고 있어요. 나라 이름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험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볼까요? 자, 요거는 글씨가 좀 작은데요. 가다 지형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 고른 것은 하고요. 가다 지형의 이름을 줬어요. 배울 거예요, 앞으로. 배울 건데요. 이름을 줬어요. 이름 물어보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이 만들어진, 이거 지형이거든요. 이 지형이 어떻게 지금 이용되고 있어? 혹은 어떻게 형성됐어?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자, 하나 또 볼게요. 자, 요거는 지형 문제예요. 16번. 자, 우리가 산맥 배울 거고요. 그리고 지형의 종류도 배울 거예요. 근데요, 가부터 마까지 지형 이름 안 물어보고 있어요. 지형의 이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지형 있는 곳에서 인간은 어떤 식으로 살고 있어? 그리고 이게 어떻게 형성됐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느낌 오십니까? 네.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더. 수능 18번이에요. 다 여러분 작년 수능이에요. 전부 다. 자, 이런 땡땡땡 다이아몬드 영화예요. 영화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의 배경이 된 곳 어디게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 나라 이름 안 물어보고 있어요. 이 영화에 배경되는 곳 어디게 물어보고 있어요. 나라 이름 안 물어보고 있어요.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갖고 왔어요. 자, 이 그룹 혹시 아실까요? 이 그룹 혹시 아세요?
네, 트와이스라는 그룹이죠. 트와이스라는 그룹. 네, 그리고 이 그룹 혹시 아실까요? 이 그룹, 네,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죠. 자, 이걸 왜 갖고 왔냐? 자, 여러분들은 알 것 같아요. 선생님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각각 멤버의 이름 혹시 아세요? 이 각각 멤버의 이름 혹시 아세요? 선생님은 몰라요. 선생님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름하고 얼굴이 매칭이 안 돼요, 이제. 노화가 시작된 거죠. 근데 여러분 젊잖아. 그리고 여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짝짝짝 매칭이 되잖아요. 수능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계지는 이건 거예요. 다음 A, B, C, D 이렇게 멤버의 이름을 해놓고 이 멤버의 이름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의 잘못된 오해와 편견이에요. 그럼 수능은 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의 특징은 뭐 댄스 가수다, 뭐 쉐키 한다, 막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이 가수가 속해 있는 그룹,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지니까 뭐 대륙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각각의 나라로 보면은 이 대륙의 특징으로 그런 것은 뭐 아이돌이다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각각의 이름을 물어보지 않아요. 각각의 뭐 생년월일 막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도 이름, 나라 이름, 모든 거에 다 그런 이름에 집착하는 순간 세계지리는 어려워지고 싫어질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초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세계지리, 나라 이름, 산맥 이름, 강 이름, 그리고 막 어떤 학생은 막 수도 이름까지 막 다 외우려고 그래요. 막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 지역의 지역성을 파악하는 것이 세계지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나라 이름이랑 그런 건요, 이제 인터넷 치면 바로 나와요. 나라 이름 물어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내신에서도 나라 이름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세계지리는 이렇게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지역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체크하고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세계지리를 공부하니까 마치 지구과학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지구과학 선택하면 혹시 유리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 지구과학 파트가 어디랑 겹치냐면요, 우리가 지형하고 기후 파트를 배울 때 겹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형하고 기후를 배울 때 마치 지구과학 공부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한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답변해줘야죠. 유리해요. 당연하죠. 내용이 비슷하게 겹치는데 하면은 유리하겠죠. 그러나 지구과학이라는 과목하고 세계지리라는 과목이 물어보는 시험의 초점이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자, 여러분은 지리라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리 과목이 간단하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만 살펴보고 갈게요. 자, 지리라는 과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리라는 과목은요, 크게 쉽게 설명하면요, 땅 지자에 이루을 리자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 생활에 일어나는 일들을 배우고 있는 학문이 지리예요. 그러니까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문은 다 지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땅 위를 어디로 결정할 거냐? 이렇게 인간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간단하게 좀 그림을 그려보면, 자, 선생님 환상적인 그림 실력으로 이렇게 인간이 사는 삶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건물도 보이고요, 땅 위에 인간이 살고 있고요, 뭐 산도 보이고요, 뭐 비도 내리고요. 이건 지진을 표현한 겁니다. 네. 자, 인간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우는 게 지리예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인간이 살고 있는 영역을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우리가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자연환경, 그리고 인간이 생기고 나서 생긴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 그걸 우리는 통합사할 때 인문환경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고 있는 이 공간을 두 개로 나눠보니까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으로 나눌 수 있더라 이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자연환경에서 배우는 건 우리 인간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큰 파트 두 개죠. 바로 지형하고 기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인문환경은 인간 삶의 모든 거겠죠. 그래서 모든 활동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예시를 이렇게 좀 써보면 뭐 인구, 도시, 뭐 식량자원, 에너지자원, 그리고 뭐 종교, 뭐 경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문환경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 대학교에서 배웠던 게요, 지형학, 기후학, 그리고 인구지리학, 종교지리학, 도시지리학, 자원지리학, 경제지리학 이런 것들을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리라는 건요, 종합과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종합과학.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자연환경이니까 이 지형하고 기후를 배우죠. 이게 지구과학 내용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지구과학 배운 학생들이 되게 비슷해요 라고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지리잖아요. 결국 이 인간이 살고 있는 영역에서 얘네가 인간한테 어떤 영향을 줬어? 특히 어디서? 우리는 이 where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where. 인간이 사는 어디에서 이런 거 있어? 인간이 사는 어디에서 어떤 기후가 나타나? 인간이 어디에 많이 살아? 어떤 종교를 어디서 믿어? 어느 도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어디에 자원이 많아? 어디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져? 이게 초점이에요. 근데 지구과학은 초점이 뭐죠? 지형하고 기후의 원리, 완전 형성 과정, 그리고 막 뭐 암석의 종류 이런 걸 배운단 말이에요. 물론 내용을 이해할 때 도움은 되시겠지만 시험의 초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세계지리를 배우면서 지형기후는 이렇게 한 단원인데 나머지는 아주 다양한 단원들이 또 나머지가 엄청 많거든요. 그럼 지구과학을 하면은 이거 문제 푸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거 풀 때는 도움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세계지리 하면 지구과학 하는 게 유리하대 이러니까 지구과학을 일부러 선택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기출문제를 이렇게 또 갖고 왔습니다. 기출문제를. 네. 자, 기출문제가 좀 안 보이죠? 확대를 하면 되죠. 네. 확대를 이렇게 하면 보여요. 네. 가다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지형의 이름을 또 알려줘요. 이런 지형이 있대요. 우리가 나중에 배울 지형입니다. 이게 지형인데요. 보기를 보시면요. 자, 요거는 빙하이에 생긴 지형이야. 요 정도 물어봐요. 무슨 붕하가 활발해?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어? 요 정도 물어봐요. 요 정도 물어봐. 요 정도 물어봐. 근데 막 여기서 암석의 종류 막 이런 거 물어봐요? No. 형성 시기? 이런 거? 안 물어봐. 안 물어봐. 한번 또 볼까요? 다음 문제예요. 지도에 표시된 A, E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A, B, C, D, E 지역의 이제 지형적 특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한태평양 조선대에 있어가지고 지진 화산 활발해. 여기 지역에서 지진 화산 활발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인간 삶에 영향을 주죠. 지진과 화산은요. 그죠? 간헐천 이런 거 볼 수 있어? 이런 거 관광자원이니까 관광자원 볼 수 있어?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걸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지도에 A부터 E까지 이렇게 쫙 지형이 또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형에서 여기는 세계적인 철광석이 있는 지역이다. 어떻게 형성이 되었다? 어떻게 형성이 되었다? 지진 화산이 활발하다. 어떤 발전을 하기에 유리하다. 이런 거 물어보고 있어요. 감이 오십니까? 감이 오십니까? 네, 이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형성 과정을 완전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구과학처럼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볼까요? A부터 E까지도 있는데요.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고 있다. 어떻게 형성되었다. 어떻게 형성되었다. 어떻게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어떻게 녹검전이 있다. 이 정도예요. 이 정도가 끝이에요. 이 정도가 끝이에요. 또 볼까요? 수업하고 계시네요.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카다 국가를 배경으로 한 다큐멘터리 제목입니다. 세계 대정을 연관시켜 볼까요? 여기서 뭐 이렇게 가나다 쭉 설명이 있네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것들이거든요. 배울 것들인데 밑에 보니까요.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다.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있습니다. 있습니다. 위치야, 위치. 결국엔 위치. 간단한 형성 과정과 위치를 물어본다 이 말입니다. 네, 감이 오십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선생님, 지구과학을 따로 공부하면 더 유리한가요? 유리해. 어느 파트에서? 지형, 기후 파트에서 조금 유리할지도 몰라. 그러나 시험의 초점이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지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물어보고 그로 인한 뭘 물어본다? 지역성. 인간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물어보는 게 초점입니다. 되셨죠? 혹시나 이 세계지리 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 지구과학을 듣는 학생이 있다면 지형, 기후 파트를 배울 때는 유리할지도 몰라요. 좀 도움이 더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서는 도움받기 어렵다라는 거. 네, 이렇게 정리하고 갈게요. 다음 질문 보시죠. 선생님, 세계지리 1등급이 잘 나오나요? 잘 나오나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각 학교마다 선택 과목 인원도 다르고요. 수능에서는 보통 선택률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4만 명 정도 선택하고 있어요. 수능에서는요. 세계지리 1등급 잘 나와요? 잘 나와요. 당연히 잘 나오죠. 언제?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당연한 얘기지만 열심히 하면 당연히 나옵니다. 당연히 나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세계지리는요. 지금 선택률에서 이게 좀 조사를 해왔는데요. 17학년도부터 2021학년도는 아직 데이터 자료가 없더라고요. 자, 보시면 뭐 생윤, 사문, 한지가 부동의 1, 2, 3이고요. 세지도 부동의 4위, 윤사가 부동의 5위 이런 식입니다. 선택자 수가 나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수능에서도요. 그리고 우리 학교는 나름 선택자 수가 또 있죠. 세계지리가. 네, 다른 학교는 세계지리 선택자 수가 많이 작다고 해요. 또 근데 우리 학교는 또 많죠. 나름. 그러니까 선택하면 인원수도 나름 충족이 돼 있어요. 인원수도 충분해. 등급컷 보세요. 등급컷. 세계지리 하면 1등급이 잘 나오나요? 여러분, 수능은요. 어떤 과목을 선택하더라도요. 수능에서는 50점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50점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사탐은 50점 만점이고 2점짜리 문제와 3점짜리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48점이 1등급 컷일 때 3점짜리 한 개 틀리면 여러분들은 2등급이에요. 이 사탐이 이제 여러분들은 두 과목만 선택을 하잖아요. 확실히 공부량 비중이 줄어들었어요.
언제보다? 과거의 수능 선택 과목을 많이 선택했을 때보다. 선생님은 4개를 선택했답니다. 선생님은 4개를 선택했는데 여러분들은 2개를 선택하잖아요. 선생님은 심지어 4개 선택한 것 중에 잘 본 거 몇 개 이런 식으로 대학에 제출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2개 무조건 다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 학생들이 기출문제 분석을 워낙 꼼꼼히 하고 2과목만 하면 되니까 정말 철저하게 공부해서 정말 만점이 거의 다 50으로만 나옵니다. 웬만한 거. 여기서 50이 아니었던 과목이 없어요. 전체를 보시면. 네. 그래서 세계지리는 어떤 선택 과목을 하든 1등급은 50점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지리 하면 1등급 잘 나오냐? 선생님은 잘 나온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세계지리는 페이크, 그러니까 응용이죠. 아주 어려운 응용 문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프랑스가 유럽에 있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다고 하십시다. 이걸 응용할 수 있나요? 이거 어떻게 응용하죠? 프랑스가 유럽에 있는 거는 팩트고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프랑스의 지역성은 너무나 저명한 사실이 돼요. 유럽에 있으니까 유럽의 정체성을 가질 거고 유럽 그 지역의 지역적 특색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인간이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팩트로만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응용 문제를 만들어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학습한 거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쌤이랑 같이 1년 동안 커리어를 쭉 타시고 준비를 하셔서 수능을 보신다면 1등급 나올 수 있습니다. 1등급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 세계지리의 난이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지리 난이도가 낮아도 충분히 등급 다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 나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네, 수능까지 끌고 가셔도 충분히 무방한 과목입니다. 네, 그래서 세계지리 1등급 잘 나오나요? 잘 나와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면. 그리고 지리다 보니까요. 지도를 보고 해석하는 게 많습니다. 글보다는 확실하게 눈에 띄는 시각적 자료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눈에 팍팍팍 불어서 선생님이 그 작년 선배들이랑 이제 학생들 수능 보는 선배들 물어보면은 시간이 좀 남는데요. 다른 그 사탐 과목을 했을 때보다. 왜냐면 직관적이니까 바로바로 풀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신다면 1등급 잘 나온다고 선생님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볼게요. 선생님, 선택 과목 중에 세계지리라는 과목도 있는데 한국지리라는 과목도 있더라고요. 그 과목도 동시에 하면 혹시 학습량이 줄어들까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죠? 예, 줄어들어요. 왜냐면 지리, 인간이 사는 곳은 똑같잖아요. 이 지구 위야. 그러니까 개념이 똑같아요. 근데 그 개념의 대상이 세계냐, 한국이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요? 통계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만 낸 통계하고 세계 전체를 낸 통계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 통계 부분에서만 좀 유념을 해주면서 공부를 접근하신다면 학습량이 확 줄어들죠. 이거는 여러분 역사, 동아시아사하고 세계사를 선택하거나 그다음에 생활과 윤리와 윤리와 사상을 선택했을 때 학습량이 줄어드는 효과와 동일한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볼게요. 선배들이 그리고 인터넷 막 글 같은 거 보니까요. 세계지리 공부하려니 엄청 많대요. 힘들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 진짜 많아.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오해가 왜 나온 거야? 다 진입장벽으로 느껴서 그런 거야. 뭐냐면 나라 이름, 수도 이름, 무슨 산 이름, 강 이름, 호수 이름 이런 걸 다 외운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외워도 되는데 기본 개념이 요만큼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런 수도 이름 이런 걸 외워야 되는 걸 이렇게 산더미로 만든 다음에 공부량을 스스로 늘려나가신 겁니다. 실제 개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잖아요. 서울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런 거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서울의 특징이 뭐야? 뭐 지하철이 있다, 인구가 많다, 교통혼잡이 심하다 이런 걸 문제 내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익숙하듯이. 근데 우리가 강원도 문제를 내면 어렵겠죠. 왜? 강원도에 살아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은 강원도에 있는 특징을 내면은 쉽게 맞출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계지리인데 우리가 저기 막 적도에 있는 국가들의 문제를 내면은 학생들은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데 저기 적도에 있는 학생들한테 문제를 주면은 그냥 풀겠죠. 왜냐면 늘 일상 겪어왔던 거니까. 즉 지리는 공부할 때 내가 마치 그 지역에 여행가 있는 것처럼 공부를 하시면 학습량이 확 줄어들고요. 나라 이름 외우는 거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런 거가 다 진입장벽으로 느껴져서 그런 겁니다. 가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지리 덕후? 막 나라 이름하고 수도 이름 막 그냥 진짜 줄줄이 꿰고 있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공부 얼마 안 했는데도 막 세계지리 만점 나오고 그래요. 왜냐면 그게 기본 베이스라 그냥 그걸로 문제 풀어도 다 풀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진입장벽처럼 느껴져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지리는 그런 과목이 아니라는 거. 생활과학입니다. 생활과학. 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쌤이 교직 생활을 하면서 가장 학생들이 많이 했던 세계지리에 관련된 질문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오리엔테이션으로 엮어봤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부터 세계지리의 정말 기초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요, 여러분 정말 선생님이 이번 겨울방학부터죠. 아니 사실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던 프로젝트가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만의 교재를 만들어서 좀 수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드디어 올해 교재가 나왔습니다. 짜잔! 여러분 이게 카메라가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글씨가 반대로 나온 겁니다. 인쇄가 반대로 된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이 교과서처럼 학습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야, 저 올해 선생님 세계지리 같이 듣는 학생들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제공해 드릴 겁니다. 전부 다 제공해 드릴 거고요. 이 책의 구성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제 위치 찾기. 위치가 어디냐 물어보는 걸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쌤과 함께 이렇게 지도를 정말 많이 넣어놨어요. 지도를 정말 많이 넣어놨어요. 지도를 계속 그 단원별로 넣어놨고요. 그리고 개념 설명 이렇게 쭉쭉쭉쭉 넘어가게 아주 정말 그림 자료도 정말 여러분 있는 거 다 넣었어요. 다. 정말 멋지다. 이거 만드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교재가 나왔습니다. 부교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로 활용을 해서 수업할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필기할 때 항상 어려워해서 스프링으로 또 만들었어요. 스프링으로. 그래서 이걸 나눠드릴 테니까 교재를 보시면서 수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부터 세계지리의 기초를 다지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수업은 전부 다 이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 거고요. 언제든지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까 계속 어려우신 부분 있으면 반복적으로 학습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모르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거나 구글 클래스룸에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선생님과 함께 세계지리 잘 함께 달려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화이팅!